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제약사와 대학 연구기관 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등이 백신과 치료제 개발 제약회사 등을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등을 사칭해 제약회사와 연구원 등에게 이메일을 보내 정보를 빼내려 했다는 것입니다. 첫 소식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13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북한의 해킹 그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회사 등을 대상으로 해킹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징크로 명명한 북한 해킹 그룹 라자루스와 셀리움, 그리고 러시아의 스트리온튬 등 세 곳의 해킹 그룹이 공격에 나섰으며 이들이 공격 대상으로 삼은 곳은 미국과 한국, 캐나다 등에 있는 제약회사 7곳 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한 곳은 백신 개발 의료 시험에 연관된 의학조사 기관이었고 다른 한 곳은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방법을 개발한 곳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관과 업체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러면서 북한 해킹 그룹이 사용한 수법은 이른바 스피어 피싱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자루스의 경우 연구원 등에게 채용을 진행하는 것처럼 위장해 이메일을 보냈고 셀리움은 세계보건기구 WHO의 관계자를 빙자해 이메일을 발송했다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다만 북한 등의 해킹 공격 대부분이 차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파리 평화포럼에 참석한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은 백신 개발 제약 회사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최근 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막기 위한 국가 단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hen there are attacks launched through cyberspace, they're always launched from a computer somewhere. And those computers are always in the real world. And so once we're able to identify where those computers reside, we're typically able to work with governments, go to courts, and get the control of those computers transferred so that those kinds of attacks are brought to an end. 제이슨 바틀렛 신미국 안보센터 연구원은 1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백신과 관련한 북한의 해킹 공격을 지적한 대부분의 보고서가 꼽은 북한의 수법은 바로 이 스피어 피싱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North Korea has used spear phishing and email campaigns in order to trick scientists or researchers or COVID labs and pharmaceutical companies into divulging private and personal information, so login credentials or information regarding the progress. 바틀렛 연구원은 이어 특히 사이버 해킹 공격을 막기 위한 국제 협력을 강조하면서 특히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지난 7월 미국 당국이 북한 해커들이 진출한 나라로 중국과 인도, 러시아, 말레이시아, 벨라루스 등 5나라를 지목했지만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틀렛 연구원은 그러면서 미국은 사이버 범죄를 막기 위해 북한의 해킹 공격을 가능하게 하고 심지어 해킹 방법을 교육하는 나라나 기관들을 대상으로 압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제재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버텨왔던 북한 경제가 전례 없는 위기를 맞았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국경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건데 경제뿐 아니라 보건과 의료 등 사회 전반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16일 미국 조지 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가 개최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최근 몇 년 사이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 제재로 큰 타격을 입은 북한 경제가 장기화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또 한 번의 큰 충격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미 제재로 급락한 북중 무역이 사실상 0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사상 최악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If we talk about specifically the impact of the pandemic, remember this is after a huge cutback in trade has already happened with the sanctions. So it's sort of another layer of 브라운 교수는 이어 북한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이 급감함에 따라 북한 내 무역 종사자들의 손해와 북한 기업들의 투자 축소로 인한 노동자 고용 감소와 주민 생활 수준 저하 등 악순환이 이어지는 큰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이물출 교수는 북한의 시장은 제재에 대해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겨 버텨왔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북한 경제에 확실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이 시장 활동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일종의 모빌리티입니다. 이동성입니다. 그 이동성인데 이 코로나 상황이 그 북한 시장 내 상인들의 이 이동을 막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지금 그 북한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지금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임 교수는 특히 북한의 공장 가동률이 코로나 사태로 크게 떨어지고 중국의 물건을 대신 생산하는 임가공 교역도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대규모 관광특구 건설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력했던 관광산업마저 중단되면서 북한은 연간 2억에서 3억 달러를 벌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켄 고스 미국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북한의 경제난 속에서 김 위원장이 최근 자신의 권한을 일부 분산시키고 있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After several years in power, I think Kim Jong-un wants to lessen the stress of governing. And another reason is I think he wants to spread the responsibility and lessen the political risk for himself.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기범 미국 하버드 의대 교수는 북한의 국경 봉쇄가 주민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며 빈곤 증가와 필수 의료 서비스의 지연, 인도주의 원조 중단 등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국경 봉쇄 등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여파로 사망하는 북한 주민들의 수가 최소 9만 3천 명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의 대표적 광물 생산지인 함경남도 검덕지구가 지난 여름 태풍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보면서 손실액이 최소 9,8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091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최경수 북한자원연구소장은 지난달 일본 동아시아 무역연구회 동아시아 경제정보에 실은 기고문을 통해 북한 검덕지구의 대표적인 세계 광산인 검덕과 대흥, 용량광산에서 3,650만 달러의 생산액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최 소장은 또 검덕광산은 북한의 대표적인 납과 아연 산지이며 대흥과 용량광산은 마그네사이트 생산지라면서 이들 광산 물질을 사용하는 재련소와 가공 공장들도 원료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고 손실을 6,190만 달러가량으로 추산했습니다. 이어 제철 사업과 도금 산업 등 2차 연계 산업 피해를 고려하면 실제 경제적 피해액은 더 늘어날 수 있으며 생산 규모 파악이 어려운 단천지구 30여 개 광산까지 고려하면 피해액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의 아미베라 하원 의원은 미국 대선 승리를 선언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새 행정부를 출범시키면 미한 동맹 문제를 해결하고 미한일 3국 관계를 개선한 뒤 북한 핵 문제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 선거본부 지원 활동을 벌여왔던 베라 의원은 16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한일 관계 개선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베라 의원은 이어 바이든 전 부통령의 대북 정책은 과거와 조금 다르지만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전략을 일부 기반으로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 측과 대화를 유지하고 있다고 일본의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이 밝혔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16일 일본 내셔널 프레스 클럽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아베 신조 전임 총리와 스가 요시히데 현 총리 모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직접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중국 베이징의 대사관뿐 아니라 여러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북한과 다양한 물밑 소통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9월 취임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최근 일본 의회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는 현 정부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북한의 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 해결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전임 아베 총리도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김 위원장과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제안해온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